건물 전기요금 산출 엑셀에 대한 설명을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이 카카오 채널을 작업하는 순서를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를 입력하고 첫 번째 시트에 건물 이름 노란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용요금에 대한 분배 방법, 검침 대장은 제곱미터 단위로 이번 달 검침, 공용 전기요금 배분 자료 직접 조사해서 입력. 자, 이렇게 해서 업체별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건물 전기요금 산출 엑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건물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가지 공평한 전기요금 산출을 위해서 만들어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혹시 사용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 구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용 부분만 부과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순서는 일단 시트에다가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를 입력하고, 두 번째는 검침 대장을 등록하고, 세 번째 공공 전기요금 배분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에 입주 업체별로 산출 내역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를 입력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엑셀의 첫 번째 시트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전기요금 분배 기초값 입력, 여기에 청구기간, 전기 사용기간 입력을 하는데 청구기간은 청구하는 날짜, 작성 일자가 2월 26일, 전기 사용기간은 청구 대상이 되는 기간, 전기 사용기간 같은 겁니다. 고지서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용량, 이 건물의 전체 사용량, 한전 청구 기본요금, 이 건물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부분들만 해당 사항을 입력해 주면은 전기 청구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공용요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공용요금을 분배하지 않고 다 관리실에서 부담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0으로 해주면 되고요. 면적 비율 60, 30% 이렇게 5가지 범위 내에서 정해주면 됩니다. 영업시간이 길면은 공용요금이 더 나갈 수 있겠죠. 성관기, 식당이나 2, 3층인데 고객들이 많이 오가게 되면은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죠. 주차기 사용, 차량 대수가 많다면은 자,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냉난방기를 돌린다면은 여기에다 넣어준다. 그래서 냉난방기도 중앙 냉난방 시스템일 경우입니다. 개별 냉난방은 각자가 사용량 요금에서 나가게 되지만은 중앙 냉난방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100%가 되게 해주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침 대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트가 되겠죠. 자, 여기는 입주자별로 업체 이름을 쭉 입력을 해주고요. 청수 요 두 개는 입력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전체 총 임대 평수, 이 건물에서 임대 가능한 면적이 총 얼마인지, 임대를 전체 풀로 했을 때 3,000평이다. 아직 이 부분은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에서 혹시 전기가 사용되거나 관리실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평으로 환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넣어주시면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평수로 넣어주실 거면은 이쪽에다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3.3057을 곱해갖고 나온 거니까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값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검침 결과인데, 전월 검침, 그리고 이번 달 검침, 요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죠. 2월 13일 날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검침을 해가지고 2월 26일 날 검침한 내용을 적용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 달, 전번 달,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요게 바로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 검침한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이번 청구분에 대한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공용 전기요금 배분 자료를 입력을 해줍니다. 상세 전기요금 산출해서 여기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대한 자료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임대 면적은 어디에서? 금침대장에서 임대 면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업시간을 산출을 해야 되겠죠. 영업시간을. 여기에 영업시간 부분이 이제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조건을 넣어주면은 평일 근무는 몇 시간 일하는지 이렇게 실제로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전체 근무 시간이 10시간인데 오전에 몇 시간은 공제를 해준다. 요거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새벽에 영업하는 데가 있으면은 새벽 시간은 그렇게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공제를 해준다거나 전용 부분만 거의 사용한다. 그러면은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오후에도 이렇게 뭐 빼줘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빼고 여기서 12시간으로 해도 되겠죠. 이런 거는 근데 서로 공정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저쪽 회사는 24시간 근무를 하지만은 몇 시 이후로 뭐 야간에는 12시간은 거의 공용 부분을 사용 안 하고 빼주겠다. 12시간을.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누가 와도 문제를 삼지 않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요 자료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말에 근무를 하는지, 토요일 근무 주말에, 토요일에는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 자료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일요일은 근무를 몇 시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 비워두면 되겠죠. 넣어줍니다. 다음에 총 영업시간은 이 시간을 모두 합치는 거죠. 자,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항상 보관을 해 두시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런 수치가 없이, 자, 저기는 빼주고 더해주고 뭐 몇 시간 근무하고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고, 이런 민원으로 인하여 굉장히 괴로운 일들,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간 초과, 보니까 148시간이 제일 적은 기준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초과하는 데는 뭡니까? 이제 기준시간 초과 시간을 뽑아가지고 비율대로 나누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주차를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평균 주차 대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차 대수는 직원 정기 주차 또는 주차 운영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객, 이런 거면 주차기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 주차, 뭐 식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대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방문 고객들이 몇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협의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주차 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용 인원, 주차기 이런 거에 대해서, 주차기하고 이용 인원에 대하여 이렇게 자료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건 근무 시간입니다. 이 근무 시간 들어가고, 자,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밑에서 다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이게 사실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임대 면적 비율대로 한다 그러면 상세 전기요금에서는 보면은 분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입주자 중에서는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전기를 쓰느냐, 내 전기요금도 내가 내는 것도 아니지만 신경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전기를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 가지고 총 몇 킬로를 쓰는지, 그리고 전기료를 받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공용 사용량에서 73,000원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를 0으로 하면은, 자, 이 금이 73,000원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용량 요금을 총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입주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요거는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0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기요금 분배에 대한 기본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굳이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 0이기 때문에
안 잡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놔두시면 되고, 여기서 사실 입력할 게 없죠. 이런 경우에는 100% 이제 마지막으로 입주업체별로 산출액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고객들한테는 자 이렇게 하고 입주사 선택해주면 되죠. 이렇게 선택해주고 두 번째 업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입주업체 2가 되죠. 그럼 여기 와가지고 다른 업체를 1 지정해주면은 다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나갈 때는 요 자료가 나갈 때는 관리실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같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없습니다. 이만큼 더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체별 추가 해가지고 업체만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건물에 있어서 공용요금을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공용요금을 부과할 때는 퍼센테이지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는 공용요금 부과에 따른 데이터들은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 엑셀에 변형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건물별로 좀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